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이제 딱 이틀 남았죠, 그죠? 거래일로 이틀 남았고요. 아마 이제 설 명절 관련돼서 개인들 매도 나오는 거는 아마 오늘까지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때 돈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까지 팔아야지 금요일까지 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 뭐 특별하게 해외 증시에 큰 변동성이 없는 한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해외 지수의 변동성이 없다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간 지금 뭐 유럽 증시 이제 급등하고 있고, 여기 화면에 띄워드린 게 뭐냐면 이제 미국 미니 나스닥 선물인데 지금 이게 2%가 넘죠, 그죠?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현재 시점에서는 2% 이상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 상태로 가면은 오늘은 이제 미국이 반등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걸 좀 해놓은 거예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요, 설 명절 이후에 그 주요 이슈들 요거를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제목은 이렇게 달아놨는데 사실은 대선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선주 중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 테마주 쪽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에너토크 이런 거죠, 대원전선. 저는 윤석열 테마주로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간 것도 있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간 거는 오히려 음봉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자,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제 뭐 잠깐 끝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주 안 가면은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대선주 들고 있는 분들은 다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웃죠. 왜 웃는 줄 아세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한 세 종목 얘기해 드리려고 준비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거고, 두 개는 얘기 안 했던 게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따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번에 2번 찍어주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들어오셨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거나 나쁘거나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마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수는 뭐 오늘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 해요.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는 0.4% 빠졌고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지수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가고, 이제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는 잠깐 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현재 유럽 증시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독일 증시가 2% 급등 중이고, 밑에 쭉 보시면 영국, 프랑스, 뭐 기타 등등등 유럽 국가들 지금 뭐 2% 이상씩, 그죠? 대부분 2% 이상 급등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요즘에 전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러시아 지수도 현재 3.5% 이상, 3.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그냥 잘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본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대만이나 뭐 중국 보면은 약간 상승, 약간 하락, 뭐 인도도 그렇고 그냥 인도는 빼죠. 근데 아무튼 뭐 잘 끝났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도 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태국이나 여기 뭐 인도네시아도 그냥 적당히 끝났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 오늘 뭐 그냥 괜찮았어요. 코스닥이 좀 투매가 많이 나온 거예요. 코스닥. 오늘은 이제 코스닥의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FRB 연준 그 회의 결과, 회의 공개 내용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뭐 오늘 밤에 오르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날 체력이 좀 받침이 돼서 또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주무세요. 네. 자, 아무튼 이제 현재 유럽 증시는 잘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크게, 자, 원달러 환율이죠. 네, 크게 오른 게 없어요. 보합에서 끝났는데 환율은 그냥 1월달 내내 이 정도에 있어요. 현재까지는 환율이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나중에 환율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그거에 맞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오늘은 테마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수 얘기는 오늘은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 드렸지만 지수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바닥이라고 해도 지수 얘기 하지 말죠. 자꾸 또 이러면서 또 지수 얘기 쪽으로 하는데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예요. 네, 종목 얘기할게요. 네. 이러다가 또 이제 지수 얘기도 살짝 들어가면 또 10분, 20분 더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끊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그 종목 중에 그 윤석열 테마주 오늘은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 왜 지금 윤석열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테마주 공략하는 게 좀 좋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회 좋아하시나요? 네. 뭐 좋아하지 않으셔도 그런 표현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늘 생선들 물이 좋아요, 신선하다. 그럴 때 이제 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대선주는 누가 물이 좋냐면 윤석열 테마주가 물이 좋아요. 네. 윤석열 테마주가 좋다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어제나 엊그제도 계속 그 얘기했었고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 쪽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분위기가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네. 원래 대선주는 지지율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지율이 올라서 그렇다기보다 분위기가 안정적이거든요. 요즘에 실수 덜하고 이준석 씨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쪽이 좀 조용하죠.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죠? 리스크라고 이제 생각됐었던 게 이제 뭐 저기였잖아요. 부인, 장모 두 개 문제였는데 부인 리스크는 MBC 그 녹취록 보도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고 장모 문제도 어제 다는 아니지만 뭐 하나는 이제 뭐 무죄 판결 받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리스크가 좀 해소가 좀 되니까 여태까지 이제 못 올라가고 있었던 그 테마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발목 잡고 있어서 이제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을 보면 이게 원전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상한가가 여기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면 상한가가 나왔겠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는 상한가가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상한가로 끝나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한맺혔으면 이게 여기서 상한가를 나오고 상한가로 끝났어요. 너무 한이 맺혀. 이게 뭐냐면 그 투매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 무너져 내리다가 확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개인들은 이제 차트 그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차트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오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원래 잘 안 나오는 자리인데 이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아까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물이 좋다 그랬죠? 네. 그 물이 좋은지 왜 또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쪽이 안정돼 있는지 안정돼 있지 않은지는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 지금 민주당하고 그 이재명 씨 캠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럽죠, 그죠? 뭐 사퇴하고 뭐 사퇴 안 한다, 뭐 그죠? 네. 하여튼 뭐 울고 뭐 엎드리고 절하고 그죠? 네. 감옥 얘기 나오고 주변에 당 대표도 막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고 막 시끄럽죠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설 전에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으려고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기에 어때요? 네. 조금 뭔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죠, 그죠? 그러면 개도 사람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키우는 사람을 닮죠. 자식은 부모 닮고 개도 주인 닮고 테마주는 누구 닮아요? 네, 그쪽을 닮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거나 그쪽 분위기를 닮아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쪽으로 보세요. 쉬운 얘기죠, 그죠? 네. 그쪽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시는 게 좋겠어요?
불안정한 걸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좋겠습니까? 이재명 테마주를 갖고 있는 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좀 뭐를 하면 좋을까? 안정적인 걸 하는 거죠. 분위기가 좀 괜찮은 거. 그게 이제 윤석열 테마주인 거죠. 안철수 씨 테마주는 지금 약간 아리송하죠. 왜냐면 지지율이 애매해요. 안철수 씨는 항상 애매한 게 단점인데 아무튼 애매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씨 테마주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 씨 테마주 위주로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종목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종목에 꼽혀 있냐면 웹스에 거의 미쳐 있어요. 아마 제 방송 계속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주 전에 어떤 사람이 웹스 얘기하길래 제가 방송하다 말고 생짜증을 내죠. 그죠? 웹스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제가 화를 내잖아요. 하도 그냥 웹스 타령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승질나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웹스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과열돼 있어요. 웹스하고 하나 더 히림이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과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웹스하고 히림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얘기를 할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웹스하고 히림은 지금 되게 위험해요. 회사가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웹스하고 히림을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상한가가 나와요. 사람들은 웹스하고 히림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을 이제 몇 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한 9개 정도 볼 거니까 쭉 보죠. 9개. 네, 일단 9개 얘기하고 뒤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웹스 차트를 좀 보시죠. 최근에 이제 저기 심리 잡아드린다고 종목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하려고 작정하고 이제 준비하고 온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웹스가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때 이제 윤석열 씨 그 정책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인맥주가 아닙니다. 정책주지, 그죠? 네. 급등했었죠, 그죠? 급등했다가 이제 떨어지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저는 이 종목을 예전에 추천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 방에서 제가 방송 중에 리딩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도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갖고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다행히 이제 또 여기까지 왔네요. 악고점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렸던 분들은 잘 정리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도 물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바깥에 있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물려서 이렇게 쭉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가 여기 상한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신 분들 누구 하나 찍어보실래요? 대표로. 이게 여기 상한가가 왜 나왔죠? 이게 누가 아는 분 찍어놓으세요. 이게 여기에서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정이 덜 끝났거든요.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니까. 상한가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상한가가 나왔어요. 경선에서 이긴 건 11월 달이고. 무한한님 여기 11월 달 말고 여기. 야, 무한한님 얘기하시는 거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맞아요. 네. 여기 요거 뒤에 요거 상한가 요거 한 개 있는 거. 이게 그때 상한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이준석 씨가 계속 문제 일으키다가 다시 윤석열 씨하고 합쳤잖아요. 그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게 상한가 나오더라고요. 뜬금없이 상한가 딱 들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웹스 들고 있는데 웹스를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죄송한데 나가세요. 네, 오늘은 웹스 되게 나쁜 얘기 할 거니까 나 웹스 들고 있는데 불편하다. 예, 나가세요. 네, 나가시라고요. 불편하실 거예요. 네, 대놓고 얘기하죠 뭐. 네. 웹스가 지금 되게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나가세요. 네. 아마 이 영상 보고서 이제 웹스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한테 막 죽인다고 막 댓글 달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그분들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참고하세요. 네.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이런 거 웹스 같은 거 종목 한번 얘기 잘못하면은 진짜 한 100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막 여기 세상에 막 네가 뭔데 웹스를 욕하냐고 막. 예전에 서정기전하고 그 서정기전 욕 얼마나 얻어먹었나 몰라요. 네. 근데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죠? 네. 애니님들도 그랬고. 네. 자, 상한가 나오더니 올라요. 근데 보세요, 대량거래가 터졌거든요. 대량거래가 터졌다고요. 상한가 나오고 이틀 뒤에 이준석 씨랑 갈등을 봉합할 때 이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이준석 윤석열 테마주가 아니고 그냥 정책 테마주예요. 그것도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랑 이준석 씨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있는 그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준석 씨가 그 윤석열 씨하고 갈등을 봉합할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님, 저랑 제가 다시 들어갈 테니까 도시재생 추진해 주세요, 그러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이게 상한가가 가더라 이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급등을 딱 하는데 거래가 연속적으로 터져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터지고 거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가 연속적으로 터지죠. 여기 문자 번역도 잘 들으세요. 연속적으로 터지는데 이게 매물대가 어디에 맞냐면 매물대는 여기 위에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물린 사람들이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요날 보면 딱 여기까지만 가죠. 7,000원 근처. 네.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럼 뭐냐면 매물대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여기다 거래량이 더 많죠. 사실 이 정도면 이거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끝난 거여야 되는데, 잘 보세요.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날 15% 급등했었죠. 잘 보세요. 그 다음날 17% 급등하죠. 종가가 어디서 끝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하루 이틀 쉬더니 자 3일 뒤에 또 15% 급등하죠. 거래도 좋고요. 맨날 급등해요. 그 다음날 25% 급등해요. 거래가 또 터져요. 거래가 풍성하죠. 이 당시에 지수 급락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쓰러지고 있었는데 혼자 신났어요. 자, 그리고 하루 또 쉬어요. 그죠? 쉬고 그 다음날 또 거래를 터뜨리면서 17% 급등해요. 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한다고 돈 빼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이 없었는데 웹스는 돈이 넘쳐나요. 걸핏하면 하루에 15% 이상씩 급등해요. 운 좋으면 25%. 그 다음날 또 급등해요. 11%. 자,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휴, 다 때려치고 이거나 단타나 칠걸. 아, 이거 또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들고 있을걸. 거래도 좋고, 그죠? 네. 그날 고점에 팔았다가 종가에 다시 사고 다시 샀으면 그 다음날 또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11% 급등하네요. 계속 올라가요. 거래도 풍성하고 이 안 좋은 장에. 근데 투매가 나왔어요. 24일날. 왜냐면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네. 그리고 어제는요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더니 끝날 때는 플러스 7%로 끝나는 거예요. 저점 대비 따지면 대충 15%예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가 왔어요. 왜 상한가가 왔냐면 윤석열 씨 장모가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제 이게 시간에 의해서 어제가 여기입니다. 1월 25일 시간에 상한가 깔끔하게 10%, 이제 거래량도 많죠.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초가 플러스 8%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마이너스 4%로 끝나죠. 거래 좀 늘었고요. 자, 웹스가 여기서 뭐 상한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면 약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캐리소프트가 요러다가 상한가나 보여주고서 끝나버렸거든요. 네. 세력이 매집하는 종목은요 절대로 이렇게 하루에 15%씩, 그것도 이렇게 자주 급등 안 합니다. 이게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좋아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엄청난 거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못 넘어가는데요? 세력이 매집 중이어서요? 매집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요? 매집을 이렇게 티나게 하냐고요. 남들 다 자빠지고 있는데. 안 이상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왠지 그죠? 네.
여기처럼 막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네. 저도 이게 매집이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매집이라, 이게 웹툰 제가 보기에 매집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매집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여기 매집이 아니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항상 하고서 종목을 추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매집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를 못 뚫는데요? 안 이상하냐고. 여기서 이거 들고 사람들 팔 것 같죠? 절대 안 팔아요. 왜냐면 여기서 몰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 아직 20% 이상 손실이에요. 못 팔죠. 절대 못 팔죠. 여기서 새로 매수한 사람들 절대 못 팔죠. 왜냐면 이거, 최소한 이거 아니면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10% 15% 수익에 팔 것 같으세요? 절대로 못 팔아요. 이렇게 수급도 좋고 매일 들었다 놨다 하는데 팔겠어요? 이게 윤석열 지금 대장주로 보이는데 절대 못 팔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웹수 들고 있는 분들 나가라고. 여기서 기분 안 좋으실 거라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 이거는 세력이 매집할 때는 거꾸로 하는, 세력이 매집할 때는 이렇게 해요. 최대한 더럽고 지저분하게 티 안 나게 한 번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훅 눌러요. 혹시 윤석열 테마주 아니야? 아닌데요? 한 번 탁 들어요. 바로 떨어져요. 혹시 윤석?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그런 사람 몰라요. 네. 나중에 이제 기습적으로 상한가 치면서 확 가는 거예요. 이게 매집이죠.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끔씩 있긴 있어요. 1000개 중에 한두 번. 성공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요. 대부분은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심하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어제 그 윤석열 씨 장모 그 무죄 판결을 딱 받았다고 했을 때 시간에서 가장 그죠? 상한가 세게 들어간 게 웹스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 못 가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매물대 여기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여기. 자, 그리고 설령 이렇게 웹스가 여기서 상한가 하나 더 나온다고 치자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도 그거 안 먹을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림을 보시죠. 히림이 어제 27%인가 급등 마감했어요. 27%. 그러니까 장 막판에 윤석열 씨 장모가 이제 무죄 판결 받았다 이제 그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좀 올라가죠. 여기 끝나기 직전에 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시간에서 이것도 추가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히림은 장중에 2% 올랐으니까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시간에 상한가가 10%긴 한데 이미 장중에 27% 올랐으니까 어제 시간에서 2% 추가 상승 나와서 이것도 상한가로 끝납니다. 히림입니다. 근데 히림을 잘 보시면 이게 여기서 왜 이게 급등을 했냐면 앞에서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했는데 그 역효과 났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막 뭐 인기로 차라리 막 인기도 없고 막 오히려 뭐 그렇게 됐다고 하죠 지금. 네. 이제 그래갖고 역효과는 나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씨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그때 히림이 이게 그 김건희 씨 수혜주다 그러면서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씨 그 어머니죠, 장모니까 윤석열 씨. 그 김건희 씨 어머니가 이제 무죄 판결 났다고 하니까 이게 가장 세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 전에는 막 김건희 씨 때문에 막 윤석열 테마주 하는 분들이 막 그렇게 김건희 씨를 미워하더니 또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어제 이제 또 불나방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시초가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가자고. 근데 잘 보세요. 제발 차트 좀 보고 사시라니까요. 히림을 그때 우리 김 실장님도 되게 좋게 얘기하셨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눌림목 맞거든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잘 보세요. 자, 앞에 고점 있죠 여기 4월 5월 6월달 그죠? 이게 그 테마주로 올랐던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물렸겠죠.
그죠? 물렸으니까 이게 조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물렸으면 개인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물렸겠어요? 매물대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물렸겠어요? 당연히 고점이 대충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어디요? 여기 10,000원 전후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겠죠. 가격으로 따지면 10,000원 전후. 그냥 대충 쉽게 10,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하면 돼요. 1,500원에 9,5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가 매물대란 얘기예요. 거래도 많고 들었다 놨다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쭉 이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용감하게 여기서 사신 분들 10,000원쯤에 사셨겠죠? 여기가 어디예요? 울트라 슈퍼, 그죠? 네. 아주 강력한 매물대 한 중간에서 사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그 군인으로 태어나셨어야 돼요. 네. 차트 좀 보고 하라니까요. 휴대폰으로 좀 보지 말고 컴퓨터로 좀 큰 모니터로 차트를 좀 보고서 하시면 안 걸려들 텐데 그냥 뉴스 보고 그래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긴 뭘 가요. 이게 뭐냐면 적진에 그냥 권총 하나 들고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고.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그죠? 한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본전 오기만 해봐라 막 그리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간 거야 지금 용감하게. 근데 잘 보세요. 이 친구도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히림은 정고점을 제낄 수도 있어요. 별로 아직 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별로 한 게 없기는 한데 여기가 최근 저점 6,000원이잖아요. 여기 10,000원까지 왔으니까 얼마 올라온 거예요? 네, 60%에서 많게는 70%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상한가나 뭐가 하나 나오면 악고점을 좀 제끼긴 하겠지만 안 나오면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에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선주들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악고점 근처까지 오든 악고점을 좀 제끼든 선거 이제 얼마 한 2달도 안 남았으니까 한 달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아마 정리되는 게 있을 거다. 앞에서 많이 갔던 것들 중에 조정이 끝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올려서 끝낼 거다.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그렇게 하기 좋은 게 유성열 테마주다. 그냥 웹스하고 히림이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엔 정리하는 걸로 보여요. 유성열 테마주가 100개 넘는 거 아시죠? 네. 그 종목들이 설날 끝나고 나면 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지율 또 조사를 하겠죠, 그죠? 원래 설이랑 추석 때는 지지율 조사 그 많이 돌리거든요, 여론조사.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윤석열 씨가 뭐 지지율이 확 더 높아졌다든지 확고해졌다든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씨를 이긴다든지 안철수 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 세력이 에라 모르겠다. 상장 폐지 시즌 오기 전에 우리도 다 끝내버리자고 돌리면서 확 올려버릴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그리고 최근에 용기 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고 세력도 정리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호재가 좀 세게 나오면 앞고 좀 제낄 수 있는 거고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하면 대충 정거점 부근에서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2, 3일이면 돼요.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한두 방만 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동생들이 기다리면서 서로 쏘는 거예요. 오늘은 원자력, 내일은 일자리, 부동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세종시 뭐 막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집중하시라고. 지수 투매 나오고 그거는 그거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주들. 그죠? 네. 이걸 보셔야 돼요. 히림이 웹스보다는 덜 위험해요. 그러나 히림도 지금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진짜 눌림목은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들을 때 거래가 한 번 있고요. 누르잖아요. 누를 때는 거래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진짜 눌림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들었다가 놓는데
들을 때만 거래가 있고 놀 때는 거래가 전혀 없죠. 이게 진짜 눌림목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생기기는 눌림목 같은데 들었다 놨다 하니까. 근데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거래량도 되게 많은 거래량이에요. 이게 가짜 눌림목에서 나온 거래량인데 이거는 여기에 비교해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아까 이제 그런 비유 들어드렸죠. 이게 세력이 매집한 거. 아까 지금 히림은 웹소보다 좀 나아요. 이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히림은 건설 설계 쪽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예요? 그 부동산 저기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갈 수 있어요. 네네,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안 가면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갖고 있었으면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싹 정리하고 바닥에 있는 걸로 사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지수 투매 나왔다고 막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뭔가를 사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한눈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시간이 많으니까 손절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차트 보면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이거 손실을 어떻게? 시간이 남아 도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다 물려서 돈이 없는데요. 100만 원이라도 만드세요. 100만 원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어요? 갖고 있는 거 조금씩 잘라내면 되죠. 그죠? 100만 원 들고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남들이랑 똑같이 지금은 현금을 만들까요? 현금 들고 있을까요? 자를까요? 손절할까요? 이쪽으로 모를까요? 아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100만 원 왜 못 만들어요? 그죠? 네. 100만 원 손에 쥐고 얼마 안 되겠지만 그죠? 쥐고 이런 거라도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심리 잡아드린다고 이제 계속 그런 얘기했고 낮에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눌림목 나오는 회원들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웹스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히림도 조심해야 돼요. 히림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차하면 고생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웹스나 이런 데서 상한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상한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럴까? 상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딴 데서 나왔어요. 아까 에너토크 다시 보시죠. 에너토크가 차트가 깨져 있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도 그죠? 네. 에너토크는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보려고. 이거 원자력 테마주죠. 네. 윤석열 씨가 탈원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배신자. 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손절한 거예요. 누가 배신자가. 두려워서 누가 던지고 도망갔어요. 힘겹게 10,000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8,000원짜리 주식을 만들어놨죠. 이틀 만에. 그래서 세력이 이제 잘 가라고 상한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상한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상한가 들어가는데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상한가가 풀렸었거든요.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풀렸었는데 상한가 풀리면 거래가 더 터져요. 엄청나게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거래된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한가가 그 다음에 한 번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풀렸어요. 뭐냐면 다 던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상한가 유지하고 끝났다니까.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재밌지만 상한가 유지하고 끝난 게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너토크가 이제 여기 매물대 여기 물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여기서 12,000원 이에 물린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내일은 뭐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매물대가 많아가지고 내일 상한가 나와도 14,000원 못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맞죠? 네. 여기가 14,000원 되니까 내일은 상한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와주면 땡큐고요. 네. 근데 이것도 내일은 아마 거래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종목들이 선거 끝나고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윤석열 씨가 이긴다면. 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한 열흘 남았죠. 40일 남았죠. 네. 여기나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한가 어디서 나와요? 딴 데서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웹스가 아니고. 거기 있는 개인들 지금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 다음에 대원전선에서 나오죠. 이게 웹스나 대원전선이 다 웹스란다. 그 에노토코나 대원전선에서 상한가 나왔는데 대원전선이 이게 앞에서 윤석열 테마주였잖아요. 이게 상한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거래가 아무것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 나오죠. 이게 언제 세력이 매집했는지 얘기 안 해드릴게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오미크론 때문에 투매 나왔고 최근에 또 투매 나와서 차트가 너덜너덜해졌던 거예요. 원래는 상한가가 여기나 여기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투매하는 바람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낮에 그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그냥 땅바닥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으면 시멘트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으면 흙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쭉 떨어지다가 지금 투명하다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진흙, 뻘에 빠지다가 상한가 나온 케이스라고. 안 그랬으면 저기 한 2,000원 근처에서 상한가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어제구나. 어제 1,400원 갔다가 2,000원이 아니라 1,400원 갔다가 상한가 나온다고 구덩이만 지금 메꿔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헤매쳤으면 이게 상한가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개인들은 지수 빠지고 투매 나오니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세력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선거 전에 올리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손절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으니까 상한가 나온 거예요. 상한가 왜 나왔냐고요? 개인들이 그만큼 손절을 했으니까. 보세요.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2달 넘게 했거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자리 상한가 들어갔을 때 가격이 1,800원대죠. 1,700원, 1,800원에서 3개월 동안 횡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꽤 있겠죠. 거래는 많지 않더라도, 그죠? 근데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비하면. 그럼 뭐겠어요?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팔 사람이 없으니까 상한가가 아까 에노토코처럼 안 풀린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 그러면 내일 대원전선이나 에너토코도 상타하실래요? 아니죠. 뭘 사셔야 되겠어요? 지금 물이 좋은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저 바닥에서 쭉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힘든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요. 내 투자 금액이 5억이라고 하더라도요. 100만 원만 만들어 보세요. 100만 원 갖고 뭐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살만해요. 투자금이 5억인데 5억 다 물려가지고 그죠? 종목이 다 들어가 있으면 다 물린 거죠. 그죠? 투자 중이지만 그죠? 내 마음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손실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아니면 뭐 1,000만 원이라도 만드셔가지고 좀 하세요. 그러면 살만하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종목들 조금씩 많이 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덜어내서 뭐라도 하세요. 아 손실인데 어떻게 팔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5억을 몰빵하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거기서 100만 원 뺀다고 해서 뭐 큰 손실 납니까? 예? 1,000만 원 뺀다고 뭐 큰 손실 나냐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저도 늘 손절하지 말라고 하지만 네. 하세요. 이해되셨으면 9번 찍어보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다 찍으세요. 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이해되셨죠? 돈을 조금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뭐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신 그 마음이 좀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에서 손절이 자살이랑 똑같아요. 자꾸 어디에 돈이 굴러다니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런 거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무리해야죠.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 저기 그 이틀 전에 그 컴퍼니 K 얘기했었죠. 컴퍼니 K 왜 얘기했는 줄 아세요? 맥락이 똑같다니까요. 컴퍼니 K가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10월 달에 들었다가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하나 나올 자리거든요. 이게 거래 하나도 없죠. 관심들이 없어요. 다 웹스나 저런 거 나오고 있지. 근데 실제 급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월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차트가 거의 똑같죠, 그죠? 네. 들었다 놨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요, 여러분들이 못 사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저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면 공략하면 되겠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살려고 딱 했더니 거래가 없어요. 이거 내가 사갖고 나올 수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시고요. 그래서 거의 안 사시더라고요. 자신도 없고 이게 세력이 매집이 된 건지 아닌지 아마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얘기만 듣고 참고만 하세요. 이런 얘기는 대놓고 해도 못 사세요. 무서워서. 돈도 없겠지만 얘기를 해드려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컴퍼니 K 얘기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잖아요. 세력은 설 연휴 전이건 후건 설이란다.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분명히 뭔가를 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선 전에도 이제 가급적이면 대선 전에 올리려고 하겠죠. 대선 주니까. 근데 대선 끝나고 가는 것도 많아요. 대선 끝나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에이 설마요. 많아요. 아니 어떤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던데요. 당연히 없죠. 경험이 짧으니까.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세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설 명절 이후에 이제 주요 이슈 미리 점검하겠습니다고 했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뭐냐면 코로나, 금리 인상 이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이슈를 계속 재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북한이 더 도발을 좀 더 세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마 김여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김여정. 우리 최고 존엄 우리 오라버니 욕했다고 또 우리 대통령 보고 또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 씨한테 뭐 이상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북한은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전 나라가 아니에요. 저도 통일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공산당들 말하는 거 보면은 북한은 이제 계속 그렇게 입으로 그죠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뭐 2월 달 되면 이제 부실 기업 퇴출 우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올 테니까 알고 보세요. 절대로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좀 움직일 건데 자 극단적인 거 3개 보여드릴게요. 극단적인 거 뭐냐면 아까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것부터 먼저 얘기하죠. 이지인데요. 이지가 누구 테마주예요? 아시는 분 누가 대표로 한 명만 써보세요. 이지가 누구 테마주죠? 누구 테마주라기보다 여기 회장님이 누구 동생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동생 박지만 씨가 여기 이지 회장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엔 다 알았는데 이지요 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그래서 이게 그 박근혜 그 대선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이게 옛날에요. 회사 자체가 괜찮아요. 잘 올라갔었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정치적으로 이제 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 여러분들은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대선주 안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정치적인 큰 사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기 반기문 씨 중도 사퇴. 반기문 씨가 아무 얘기 없이 그 다음날 사퇴해가지고 그때 종목들 다 그 다음날 하한가 갔어요. 아침에 일찍 점한가 갔어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안희정 씨 미투. 그 다음날 종목 다 내일 박았어요. 여러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 거 다 겪어보셨어요? 전 다 겪어봤거든요. 이제부터 얘기해볼게요. 친누나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하한가 맞고 떨어지죠. 최순실 등장했을 때, 최순실이 언제 등장했는지 궁금하시면 이지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대충 10월 한 24일인가 그래요. 24일에서 27일 사이인데 25일날 하한가 맞네. 마이너스 19%. 정확하게 하한가는 아니고요. 하한가에 준하는 장대음봉이죠. 그리고 탄핵,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 떨어졌죠. 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적폐청산한다고 다 감옥 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자, 보세요. 이지가 하한가, 그러니까 장대음봉 맞기 전에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때 다른 테마로 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어느 날 날벼락 맞았어요. 최순실 등장하면서 최순실 태블릿 PC 막 그러면서. 그리고 몇 달 만에 탄핵이 됐죠. 이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끝났구나.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 다 손절했겠죠. 예, 맞아요. 다 손절했어요. 끝났다고. 대통령 이제 문재인 당선 됐죠. 5월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감옥을 갔죠. 그 이지는 끝났을까요? 천만에요. 여기 보시면 좀 더 떨어졌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핍박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종목이 다 개별주들이 8월, 9월까지 급락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자리 잡고 상한가 휘날리면서 올라옵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네. 수소차, 수소차 테마, 히토리 테마 그런 걸로 막 올라왔어요. 수소차가 누군데요?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정책주 아니었어요? 네. 그걸로 갔어요. 아이러니하죠? 함부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선거 끝나면 대선주 끝나요?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상식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비논리도 안 되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기서 이제 손절하신 분들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급등을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모든 건 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세력한테 달렸어요. 세력이 이렇게 포장하든 저렇게 포장하든 그 사람들 말이에요. 신을 믿는지 모르고 이제 신을 다 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무신론자도 계시겠지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사람의 인생은 하늘에 달렸다, 그죠? 신의 뜻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종목은 세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력보다 더 주식을 잘할 자신 있으시면 마음껏 상승하시고 마음껏 판단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세력보다 주식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다음 달에 갈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갈 수도 있고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 사람들 맘이에요. 얘기 더 해드려요? 2개 더 있는데 원하시면 2번 찍어보세요. 네. 박원순 씨 테마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네.
잠자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박원순 씨는요 2011년도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에 풀무원 홀딩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상한가를 갖긴 했었는데 그 이후 뭐 모엔즈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사람 테마주가 거의 없었어요. 2014년도에 세월호 터질 때 잠깐 있었고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희한할 정도로 박원순 테마주는 없었어요. 보세요. 네. 자. 안희정 씨 거 볼까요? 백금 TNA. 자, 안희정 씨 거 하나랑 이재명 씨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백금 TNA가 안희정 씨 테마주였는데 2015년도부터 되게 많이 갔었어요. 실제로 옛날에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여기서 팔았고 2015년도에 그때 안희정 씨 지지율 잘 나오지도 않았을 때예요. 잘 보세요. 2017년 있죠? 2017년 3월 달에 이제 탄핵됐고 5월 달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안희정 씨 테마주 백금 TNA가 그 당시 대장이었는데 고점 언제 찍어요? 2월 달. 선거는 언제 있었어요? 5월 달. 그죠? 선거는 5월 달이었는데 이제 탄핵이 3월 달에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 그때 한 달 걸렸나? 한 달 동안 그때 왜 문재인, 이재명 순서대로 하면은 문재인, 그 다음에 여기 안희정, 이재명, 그 다음에 그때 고양시장인가 누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분은 빼고 그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지지율이 제일 높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한 명만 더 남고 나머지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안희정 씨 테마주가 고점이 언제였냐면 탄핵되기 전 2월 달이었고 탄핵됐을 때 반등 나왔다가 바로 급락했어요. 자, 그러면 안희정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뭔 생각했겠어요? 여기에서 아니 이제 뭐 최종 후보가 이제 문재인으로 됐으니까 주가 이미 급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씨 테마주 산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 샀겠어요? 여기서 많이 샀겠죠. 7,000원, 8,000원에서.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2,650원. 이미 끝났어요. 대통령은 문재인이 될 것 같고. 네. 죄송한데 호칭 안 붙일게요. 그냥 시간상. 네. 어지간한 호칭을 붙이는데 바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생각 항상 똑같아요. 저희 회원 중에는 전문직들이 많아요. 의사들도 많고 대학 교수님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직업 고하, 뭐 직업의 뭐 좋고 나쁨, 네, 학력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냥 한 명 있을 때는 되게 똑똑해요. 근데 이상하게 뭉치면 이상해져요. 개인들끼리. 그래서 개인들끼리는 절대로 이제 스터디구로 주식 스터디구로 만드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하게 무리를 지금 이상하게 가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뭔 생각했겠어요? 아, 끝났네 이제. 후보에서도 떨어졌고 다음 대선까지 5년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래 손절하자. 뭐 되겠냐 이거. 대선주 이거 5년 기다려야 되는데 아우 내가 미쳐지 진짜. 반토막 에이 손절했겠죠. 자, 선거 끝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끝났을 때쯤이 바닥이에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오긴 했는데 뭐 거기가 거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웃잖아요, 그죠? 네.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예? 더 사든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몰라요. 왜겠어요? 다 손절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 이거 항상 다 보거든요. 회원들한테 추천했던 종목도 나중에 매도세 나간 거 있죠. 매도세 나가고 나서 계속 보여. 왜냐면 매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 다 기록하고 다 보거든요. 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끝났는지. 그냥 돈 없어서 추가 매수 못해도 어지간하면 본전 매도 안 했겠어요? 손실을 많이 줄였든지요. 그쵸? 여기가 2,500원 정도고 여기는 7,000원 정도니까 2배 이상 올라온 거예요. 단기간 안에.
그리고 안희정 씨 미투 터졌을 때 2018년도 초 급락했거든요. 한 방에 쫙 끝났을까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줬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올라왔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왜냐면 자기들도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종목 하나가 더 있는데 이재명 씨 거인데 그거는 내일 얘기하든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도움 되셨나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들 그런 것들 좀 없애드리려고요. 네. 네. 주식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네. 제가 지금 잘난 체한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조금 공유시켜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했죠. 평생 여태까지. 왜 안 했겠어요? 대선 전에 대선주들이 다 올라가고 끝났어야 되는데 맨날 네거티브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장로 그래서 못 간 거 아니에요. 뭐 부인 문제 무당 시끄러 죽겠어요 진짜. 이준석 씨 날마다 그때 집 나가고 대선주가 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네. 예, 맨날 무슨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죠? 네, 뭐 이렇게 힘든 대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원래는 선거 전에 끝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선거는 임박했고 불안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반기문 씨 갑자기 그 다음날 돌연 사퇴했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난리도 아니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렇게 책임 없는 분 처음 봐요. 어떻게 그 하루 만에 사퇴를 합니까, 후보를. 그렇게 안 봤는데 그때 제가 반기문 씨한테 되게 크게 실망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사퇴했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반기문 씨 그때 다 팔아갖고 없긴 했었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다 겪어봤는데 진리가 뭔지 아세요? 네.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자기들이 빠져나오려고 라도 올려요. 어지간하면 수익 내고 나오고 하다 안 되면 자기들 매수가 살짝 위에서라도 팔게끔 하고 나와요. 네. 아셨죠? 네. 누굴 믿으시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목의 세력들을 믿으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그럼 제 종목 무조건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 한 말씀만 더 해드릴게요. 그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이 혹시 개인이 아닌가? 그거는 꼭 확인하세요. 네. 개인들이 지금 잔뜩 들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 웹스예요. 거기에 지금 웹스 매물대의 주인은 제가 아무리 봐도 개인이에요. 엄청난 이제 핵폭탄급 이슈가 호재가 나오면 또 상한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까 안 좋게 얘기했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탄 한 100개 이상 되는 정도의 파급력이 아닌 이상은 상한가 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세력이 개인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꾸 이제 흔들리는데 원래 그 미국 금리 올리기 전에는 변동성이 있어요. 늘 그래왔어요. 늘. 네. 이거는 다 지나가요. 네. 그렇다고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금리 안 올리면 물가 자꾸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물가는 금리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변동성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해드린 거 도움 되시나요? 솔직히 도움 된다 1번, 아니다 4번 찍은 거죠. 방금 얘기한 거. 웹스, 백금 TNA, 이지하고 백금 TNA 얘기 도움 되세요?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문자반 회원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낮에는 맨날 이런 거 얘기해요. 라이브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거는요. 되고 안 되고는 내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어차피 늦은 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3시 반에 딱 장 끝나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한 다음에 그 집 앞에 이제 강이 흘러요. 강변에 딱 앉아서
좀 걸어 나가면 이제 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앉아갖고 물이 흐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20분, 30분. 제가 그걸 왜 보고 있었냐면 그것 때문에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비가 오든 해가 떴든 구름이 많든 그죠? 뭐 번개가 치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강물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절대 그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춥든 덥든 그죠? 네. 물이 많든 적든 항상 그 물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간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툼에 나오고 회원들 심리 흔들리면 제 심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마인드 그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강변 나가서 물 흐르는 걸 보고 있었다고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주식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그런 격언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죽을 때까지 우상향. 오늘 밤도 편히 푹 주무시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네.